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FN투데이의 발행인이죠. 인세영 기자를 제목이요. 이상한 국힘 대변인 김여사 무혐의 결론에 논평 자제 퀘스천 마크 달았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논평을 자제한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 하면서 당 입장에 대해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가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유, 국힘당하고 그냥 한동훈 얘기하고 한동훈 팀의 그 대변인들 얘기하면 속이 답답해서 면역력이 툭툭 떨어져.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면역력 챙겨야 되겠다. 알부민. 아유, 진짜. 이렇게들 챙겨서 버텨야지, 진짜. 짜증난다, 진짜. 한동훈 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수사팀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평가를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가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라는 애매한 잣대를 들이대며 환영 입장을 밝혀야 할 때 제대로 환영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수술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결국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는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야당에 맞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검찰은 사실에 근거해 법리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다.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며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에 없다. 청탁,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맞다. 사과하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털고 가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등이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얼핏 들으면 조경태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불편해하는 뉘앙스도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 내부가 전혀 융합되지 못했다면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친한 세력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특검에 노출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파 진영의 커뮤니티와 1인 미디어 대부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무혐의와 관련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친한계 정치인을 향해 상당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렇게 인세영 기자가 일가를 했는데요. 이래서 한동훈 체제를 저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 여사 무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내리기 전에도 다 알잖아요. 무혐의 아닙니까? 근데 검찰에서 결론 내렸어요. 무혐의라고. 그러면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건 무혐의라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이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 시간을 끄는 사이에 괜한 공격만 당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게 뭐냐. 뻔하게 무혐의 나올 거를 이렇게 왜 시간을 끌었냐. 그렇지만 늦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준 데 대해서 환영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경쟁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처벌하라. 최재형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반역죄라든가 이적죄 이런 걸로 처벌해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로 공작을 한 북한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저 최재형을 왜 두둔하는가? 간첩 집단인가? 뭐 이렇게 나와야죠. 국힘당이. 그리고 여기 김 여사 문제, 이 파우치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진짜 이렇게 강렬하게 나와야지. 뭘 사과를 또 뭐 사법적 판단은 뭐 팩트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사과는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왜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과정이 이상하다.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 최종 결론이라는 건 그거죠. 중앙지검에서 최종 결론 내렸잖아요.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검찰총장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총장이 이건 뭐 심의 제의 뭐 이런 걸 붙일 수도 있다는 게 또 나오니까 그걸 또 기다려봐야 된다. 뭐 요따오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왜 한동훈 대표라든가 한동훈 측근들 의원들이 요따오로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목에도 달았지만 이상한 국힘 대변인이 했잖아요. 무혐의 결론 나온 것에서 논평을 자제한다. 그럼 뭘 논평할래?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만 딥다 논평할래? 이재명 칭찬할래? 아예? 이참에 그러든가 아주 탄핵으로 몰아가는 논평을 하든가 아싸하게. 뭘 논평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지아에 대한 수석 대변인에 대한 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이 사람 집안이 누군지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CJ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집안이고, 한지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석 대변인에 꽂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한빠들 의원들 한동훈 눈치 보느라고 이런 것도 제대로 논평을 화끈하게 못 내는 거예요. 당대표한테 킬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검찰에서 이런 결론 내려줘도 공격도 못하고 환영도 못하고 여태까지는 질질 끌려가다가 검찰에서 내줬잖아요. 무혐의라고. 그럼 여기서 종집을 찍어야지. 뭘 더 보겠다는 듯이 뜨뜻미지근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래서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한빠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국힘당 대변인이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숫자가 얼마 전에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대변인 논평 나오는 거 보면 뭐 이상해. 숫자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논평 숫자도, 그리고 내용이 민주당은 길길이 뛰고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까고 국힘당을 까는데 이쪽은 윤석열을 까는 건지 옹호하는 건지 모르고 뜨뜻미지근하고 이재명을 까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뜨뜻미지근하고 논평 내지도 않고 숫자는 2배인데 한지아 같은 사람이 수석 대변이니까, 그리고 한동훈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답답한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죽 답답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라디오에서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말고 라디오, 너들이 좋아하는 공식적인 라디오, 그래 유튜브는 그 허접한 데라고 치고 이러니까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당 창당을 제가 그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출마하기 전에 막 뛸 때 그랬잖아요. 신당 창당하라고. 그때 신당 창당했으면 어떻을까? 참 난 답답해. 이 비겁자들하고 갈래니 참 답답한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신당 창당도 또 좀 웃기는 일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자를 때 제대로 자르질 못해서 이래요. 이준석이 도려낼 때 그때 진작에 도려냈어야 되고, 그래야 휘청휘청 안 할 텐데 그때 우물쭈물하다가 휘청휘청하고.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거 느꼈을 적에 그때 제대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언젠가는 정리하겠죠. 한동훈 정리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면서 어떻게든지 탄핵 몰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또 괴롭힐 게 남았어요. 제3자 특검법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엄청 괴롭힐 겁니다. 넌지시 괴롭혀요. 이재명은 아주 대놓고 윤석열을 괴롭힌다면 한동훈은 넌지시 쓰리쿠션으로 가락구로 이렇게 슥 차도살이 남의 칼 빌려서 이렇게 괴롭혀. 징글징글해요 아주. 미치겠어 아주.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할까 둘이 만나면. 기대해봅니다. 이제라도 화끈하게 변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런 미련, 윤석열을 밟고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는 그 미련 가지고 있으면요 국민한테 밟혀요. 우파한테 밟혀. 안 돼. 화끈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다는 자세로 나와요. 그러고 임기 말에 깃발 꽂으면 되지. 왜 벌써부터 난리야.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화끈하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우세요. 도우미 역할을 하세요. 바톤 타치 400m 릴레이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떨어졌잖아. 왜? 바톤 받고 뛰어야 되는데 미리 자기가 뛰었어. 건네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가지고 바톤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져도 어긋나서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1등해. 바톤 타치가 어긋나면 이재명이 1등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톤 타치 주기 전까지 열심히 뛰게 놔두고 그 다음에 딱 제때 받아서 뛰어야지. 미리 뛰어버리면 어떻게 바톤 어떻게 떨어지잖아. 부탁드립니다. 아유 진짜 입이 아프다.